안녕한 의원님, 오늘 중앙일보 논설위원 기사 보니까 네. 유재수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제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아주 재미있게 기사를 잘 썼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많은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일단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과 알게 됐느냐. 이 기사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파견, 행정관으로 청와대 본관에 이제 부속실 근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근무인데 당번을 이제 동료가 바꿔달라.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에 근무를 섰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사무실에서 측근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신문을 넣어준 사람 보고 처음 보니까 자네 누군가 했더니 공무원입니다. 그럼 공무원도 시각도 필요하니까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보게 했는데 이야기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옆으로 다가서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요직을 달립니다. 청와대에서도 이제 부속실 있다가 근데 그 위에 이제 직속 상관이 이호철 비서관이었어요. 그 이호철 비서관이 민정비서관 옮겨가니까 또 옮겨가요. 거기서도 비서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호철 비서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김경수현 경남지사 또 같이 TK 인맥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그 TK 인맥끼를 모여가지고 이제 형 동생 하면서 게다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투자 관련 상담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를 했어요. 많은 신문들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관계자들도 조국의 지시에 따라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한겨레는 아예 이름을 박았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조국 이야기입니다. 전화 많이 온다. 접어라. 이렇게 했다고 아주 멘트 전체를 적었어요. 한겨레 신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많다. 접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라면 어찌됐든 이 사건을 접은 최고의 책임자는 조국임이 거의 이제 검찰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아마도 다른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든지요. 이런 문제로 먼저 무슨 사법처를 받을 것 같고요. 문제는 조국 다음입니다. 과연 조국까지는 지금 언론 보도가 돼 있어요. 지금 추측으로만 나오고 있는 이호철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발휘했는가. 같은 그 당시 뭐 이래서 특정 공무원이었다. 경남지사 전화했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따라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추측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서는 지금 초비상일 겁니다. 특히 PK 인사들, 대통령 측근에 있는 특히 이제 유재수 씨가 민정비서관실에 당시에 행정관일 때 민정비서관이 이호철, 그다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저의 시각은 사실 이 누가 덮었을까라는 의혹도 있고 왜 이렇게 승승장구했을까라는 것에도 시선이 가 있지만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그 청와대 일개라는 표현을 어떤 기사에서 썼던데 그 특감 반원에게 사실 저의 시선은 늘 가 있습니다. 이 특감 반원이 국회로 영전한 유재수 씨를 찾아가서 사과하려까지 했다라는 이 기사를 읽었을 땐 전 참 가슴 한쪽이 아프기까지 했는데 청와대가 그 특감 반원을 내쫓으려 했다라는 정황도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래서 제 마음이 자꾸 가는지 모르겠어요. 조국 민정수석실 유재수 첩보 쓴 특감 반원 내쫓으려 유재수 감찰 돌연 중단되고 국회로 영전한 이후에 유재수를 직접 조사했던 특감 반원을 청와대에서 내보내기로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결정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민정수석실의 특감 반원 4명을 겨냥한 비리 투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특감 반원은 오해 풀자. 그래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아직도 거기 있느냐라고 면박을 줬다는 거죠. 자신을 조사한 특감 반원 보복에 관여한 것 아니냐. 민정수석실에는 검찰 출신 둘만 찍어서 원대 복귀를 당시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직 특감 반원 A씨는요.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검찰 출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쟤들은 피하도 구분할 줄 모른다는 얘기까지 손가락질까지 있었다.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옆에 나와 계시지만 조홍천 의원님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청와대에 계실 때 공직기관 비서관 계시면서 밑에서 올라온 첩보 정리해서 위에다가 직원하다가 결국 쫓겨났잖아요. 저 특감 반원 쫓겨났잖아요. 똑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 청와대, 지금 조국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건지, 그때 조홍천 의원님을 쫓아냈던 청와대와 지금 청와대가 뭐가 다른 건지 어떻게 보세요? 민정은 정말 스텔스가 돼야 돼요, 스텔스. 소리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정이 찌그덕거리고 알력이 있고 그 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면 이미 민정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특감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전제를 하고 처음에 유재수 전 시장에 대한 아주 첩보를 들었을 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의혹을 가지고 했겠죠. 그리고 특감반장이나 비서관도 그래 이거 안 돼 이거 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대치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이거 뭐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에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들 돌아가 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는데 그 실무 책임자인 반부패 비서관이 야 내가 얘기해가지고 한 6개월만 더 좀 있으라고 그랬다. 미안하지만 6개월은 더 근무해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한번 만나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유재수 전 시장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죠. 들었는데 안 돌아가고 6개월 연장 근무한 거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아직 안 돌아갔어? 그러니까 대충은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전율을 했을 것이다. 아까 우리 허나 수장님이 입수한 거, 손 집어넣은 거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명색이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경제 관료예요. 재경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나갈 정도면 엘리트입니다. 에이스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분은 늙은 것 같지가 않고 어공 같아요. 좀 이상해요. 예. 또 저도 그랬지만 그래도 고위 관료 출신 화이트 칼라들은 검찰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영장 법정 갈 때는 타이 메고 정장을 하고 갑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가는 심정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목 폴로티 같은 걸 입고 왔더라고요. 한순 입수하고. 야, 저거는 늘공으로서는 대단히 힘든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다. 그래서 당시 특감반원도 유재수 전 시장이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 늘공으로 생각을 하고 덤볐다가 이거 뭐지? 나중에 굉장히 당황한 듯한. 어쨌든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민정에서는 얘기가 새어나오면 안 됩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가 페이스북에 한글 쓴 것도 말들이 많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조국 민정수석한테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던 겁니다. 예. 자, 쫓겨나본 분에게 쫓겨났다는 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